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모래세무의 38화에 해당하는 자기 주식에 대한 모든 것을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자기 주식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주식이 도대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법률적인 내용을 좀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산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자기 주식이 도대체 뭐냐 라고 봤더니 주식회사가 양수하였거나 질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받은 자사발행 주식을 말한다. 자사주식 또는 줄여서 자사주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 주식이 자꾸 왜 쟁점이 되는 부분이냐고 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과거의 상법에서는 자기 주식의 취득이 불가능했어요. 본인이 본인 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자본 충실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게 뭐냐면 자본 충실이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회사가 설립할 때 자본금이라는 거를 주주들이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회사한테 무슨 돈을 냅니까? 그러니 그런 자본 충실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라기 때문에 금지를 했습니다. 상법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예외를 인정하였다. 근데 2011년도에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본시장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법상의 일반적인 회사도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특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든 어찌됐든 선언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와는 별개로 과거부터 인정해오던 예외적인 취득, 즉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의 취득은 그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혼용되면서 현재도 계속적으로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법 조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의 341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주식의 취득에 대해서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요건 1이에요.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1번과 2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회사는 미리라는 말이 핵심이죠. 미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가름할 수 있다.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두 줄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절차의 털끝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무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겁나죠. 근데 이 겁나는 행위들을 많은 분들은 그냥 앞에 있었던 내용을 복사한 거를 보고 그대로 타이핑을 바꿔서 하나씩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수술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배를 같이 가르고 있다. 요건 2에 나오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대차대조표. 상법에는 아직도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씁니다.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 가액이 제462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우려가 있으면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건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부분을 배를 가르는 거를 참 쉽게 가르시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법의 341조의 2, 요 내용에 보면은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회사가 합병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본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권리를 시행함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각도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 소각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단주, 짜투리 주식이 있어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사줄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케이스가 아직 실제적인 컨설팅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서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소각으로 취득을 했다가 요건을 충족을 못한다고 하니 우기는 거죠. 우리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하기 위해서 청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우기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4번으로 실행을 했다가 뭐가 안 되니까 소각이 재밌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소각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간혹 생기는데요. 뒤에 사례에도 나오지만은 이 상법은 엄격한 절차법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열 때에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기를 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되고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거나 부인이 되어버리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한다. 자, 사례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나온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2015년 6월 25일 6.25 발생 당시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거래 사실 A법인은 과거 사내이사와 감사였던 최모씨, 최땡땡, 형제인가? 2010년부터 11년까지 6차례에 걸쳐서 A법인의 발행 주식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취득은 상법상 위반되었기 때문에 무효고. 자,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청구법인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상법 341조의 2항에 따라서 쟁점 자기 주식을 매수 시마다 이사회 결의나 주총 결의도 했다. 억울하다. 당초 자기 주식의 취득 근거를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로 오해했대요. 오해했으니 봐달라 이 얘기겠죠. 네. 근데 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용을 잘못 적었기 때문에 소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소각을 하지 않았자는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소각하기로 주총 결의해놓고 왜 소각 안 했냐 이거지. 그러고 나서 자기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회사 조세심판원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이다. 회사 돈을 임의적으로 빼갔기 때문에 주총 결의가 없었고 그리고 위배되었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된다는 부분인 거죠. 이 케이스는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인정할 수 없게 된 사례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심사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데요. 2018년 10월 17일 날 해당합니다. B법인은 2015년 12월 달에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인 땡땡땡으로부터 B법인의 발행 주식을 양수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유독 대표이사 거를 잘 사갑니다. 대표이사 아들 거도 잘 사가고요. 대표이사 와이프 거도 잘 사가고요. 다른 사람 거는 잘 안 사가고 왜 그분 것만 사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법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원천 무효고 그리고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다 내라 이 얘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청구법인은 억울하다. 우리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켜서 소신 있게 했는데 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상법의 절차에 따라서 대차대조표상 순자산 가액에서 여러 가지를 공제한 배당 가능 이익 금액 내에서 취득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자, 청구법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쟁점 자기 주식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절차 등을 살펴보면은 다른 주주, 오모씨가 있었다는 거죠. 주식 매수를 이 사람은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만이 유일하게 대표이사 주식만 취득이 되어가지고 전원한테 공표를 하고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안 한 것도 아니고 대표이사만 딸랑 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자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급금 상환하기 위해서 그 돈을 넣어주고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다시 상계를 시키든지 회사로 들어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상법 시행령 규정을 보면은 양도 신청 기간에 시작하는 날의 2주간 전부터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다 카톡으로 하고 문자로 보내고 메일 보내고 이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하나도 어기면 큰일 난다. 자기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긴장하셔야 돼요. 현 시대에서도 긴장하셔야 되잖아요. 뭐 연인 관계에서도 자기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긴장하잖아요. 주식도 자기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사례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18일의 사례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C법인은 2016년 3월에 특수관계인 주주인 대표이사의 아버지입니다.
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다. 근데 처분청은 땡땡땡이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고 부당이익 계산 부인으로 봐가지고 청구법인한테 법인세를 고지했습니다. 청구법인은 취득한 자기 주식은 상법상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깔끔하게 얘기를 합니다.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러니 과세 취소해줘. 우리 잘못했어. 그냥 좀 실수로 내가 머리 좀 긁적거리면서 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국세청은 대단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 자, 옛날 같았으면 초석같이 니네 틀렸으니까 뭔가 문제를 확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과세를 해야 되니까 다르게 얘기합니다. 쟁점 자기 주식의 취득 무효의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소송 안 했자 안 했다 아니냐 니네들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양도거래가 법률상 무효라는 사실을 확정한 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한다. 그리고 이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은 쟁점 자기 주식 거래가 상법상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주주들의 합의하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법상 당연 무효가 해당하지 않는다. 자, 3번. 청구법인과 땡땡땡 간에 체결한 쟁점 자기 주식은 매매 계약에 따라 대금 수수 및 명의 이전 또 적법하게 이행되었기 때문에 니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교훈은 뭐냐면 자기 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국세청과의 나중에 소송거리가 걸렸을 때에는 국세청은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절차라고 하는 부분이 진짜 어렵습니다. 현재 국세청의 방향 등을 보면은 자기 주식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내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저번 시간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특허권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특허권 다음에 뭘 건드릴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한 50% 확률로 맞출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건드릴 거야. 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특허도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문제를 삼잖아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거 자기 주식에 관련해가지고 2015년부터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5년 숙성됐으면 숙성할 대로 숙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 주식의 특성상 자기 주식은 언제 부각이 되냐면은 이거를 반대로, 그러니까 사들일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자기 주식을 반대로 다시 없애버리는 과정, 이거 없앨 때 국세청의 시스템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